서울 강남의 하늘을 찌를 듯한 대기업 본사 빌딩, 새벽 5시의 정적을 깨트리는 것은 걸레질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73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그리고 낡은 앞치마 차림의 그녀를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임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순자 할머니 옆을 지나가며 던지는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청소 아줌마 치워주세요. 한 임원이 무심코 던진 말에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자리한 대형 전광판에는 실시간 주가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시선이 그 화면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숫자의 나열일 뿐이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보이는 듯 했어요. 박대식 회장이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이 회사의 절대 권력자였어요. 그의 발걸음이 순자 할머니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늙어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인사팀의 말에서 젊은 직원으로 교체하라고 해야겠어. 대식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자 할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순자 할머니는 옥상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같은 청소팀의 이분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순자야, 회장님이 너를 바꾸려고 한다던데 괜찮니? 분순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순자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때가 됐나 봐요. 그녀의 대답은 의미심장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는 듯 했어요. 오후 내내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욱 꼼꼼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는 오늘을 기념하듯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직원들이 퇴근한 후 순자 할머니는 혼자 남아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텅 빈 로비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주가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은 채 날카롭고 계산적인 눈빛으로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정말 다른 게임이 시작되겠군요. 그녀의 중얼거림이 적막한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 순간부터 30년간 잠들어 있던 거대한 복수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다는 걸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지하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좁고 습한 공간, 오래된 가구들이 빽빽이 들어찬 곳이었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독거노인의 거처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행동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낡은 옷장 뒤편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숨겨진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0년째 지켜온 비밀이었어요. 금고문이 열리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은 놀라웠습니다. 각종 증권, 부동산 서류들, 그리고 수많은 현금 다발들. 하지만 가장 먼저 그녀의 손이 향한 것은 노랗게 바랜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투자의 여왕 김순자 회장 의문의 실종. 재계 충격. 30년 전 신문 기사의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사진 속의 김순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날카로운 정장 차림의 당당한 표정, 그야말로 재계를 호령하던 여걸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박대식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에는 칼로 그은 듯한 깊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이 못된 놈. 네가 엄마인 날 죽이려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어요. 30년 전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뻔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금고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어요. 청소부 할머니가 가질 법하지 않은 고급 기종이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증권 앱을 실행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놀라운 숫자였습니다. 계좌 잔고가 무려 300억 원을 넘나들고 있었어요. 30년간 숨어 지내며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순자 할머니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움직였습니다. 박대식이 경영하는 회사의 주식 정보를 검색했어요.
주가 흐름, 거래량, 주요 주주 현황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분순 할머니였습니다. 순자야, 큰일 났어. 내일 인사팀에서 너에게 해고 통보한다고 하더라. 분순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분순 언니.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계획대로예요. 순자 할머니의 대답은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뉘앙스까지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은 후 순자 할머니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을 켜자 복잡한 차트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마치 전문 트레이더의 작업실 같았습니다. 박대식, 네가 날 무시했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네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야. 그녀는 주식 거래 화면을 열었습니다. 박대식이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계산된 복수의 첫 수였어요. 새벽까지 이어진 작업 끝에 순자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간 준비해온 복수가 드디어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재미있어지겠군.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의 그것이 아닌 냉철한 전략가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청소 도구를 들고 있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인사팀 김 과장이 순자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김순자 씨, 죄송하지만 오늘부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회장님 지시사항이에요. 김 과장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업무적 차가움이 앞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순자 할머니의 담담한 반응에 김 과장은 오히려 당황스러워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고 통보를 받으면 울거나 화를 내기 마련인데 순자 할머니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그 시각 박대식 회장의 아들이자 투자운용팀 차장인 박민수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었어요. 32살의 민수는 아버지 덕에 좋은 자리에 있지만 나름대로 실력도 갖춘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민수는 로비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 순자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 청소하시던 할머니시네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수의 인사는 예의상 하는 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친손자였지만 민수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젊으신 분이 투자 일을 하시나 보군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살짝 놀랐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자신의 업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맞아요. 요즘 주식시장이 어려워서 골치가 아프네요. 민수는 예의상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청소부가 무슨 투자를 알겠냐는 생각이었어요. 그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차트만 보고 투자한다고 설치는데 진짜 투자가 뭔지는 아시나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청소부 할머니의 말투가 갑자기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럼 할머니께서는 투자에 대해 아시나요? 민수의 의아한 표정에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젊은이,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주식할 때 당신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럼 할머니는 어떤 투자를 하시나요? 잠깐만요. 순자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청소부 할머니가 최신형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놀랐어요. 이 회사 주식 말이에요. 지금 주가가 35,000원인데 일주일 안에 3만 원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순자 할머니의 단호한 예측에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회사 주식은 상승세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기 하나 해볼까요? 순자 할머니의 제안에 민수는 흥미를 보였어요. 만약 일주일 후에 주가가 3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젊은이가 나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거예요. 반대면 내가 살게요. 민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자신이 청소부 할머니보다 못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약속해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순자 할머니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다시 자신의 은밀한 작업실로 돌아갔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본격적인 주식 매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익명으로 수집해온 박대식 회사의 주식들을 대량으로 내다 팔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일주일이 흐른 후 박민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회사 주식이 정말로 28,000원까지 폭락한 것이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투자운용팀 사무실은 난리가 났어요.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의 원인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차장님, 대량 매도세가 몰렸는데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부하 직원의 보고에 민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순자 할머니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민수는 순자 할머니를 찾아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출 수 있었죠? 민수의 질문에 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젊은이, 투자는 감이 아니라 공부예요. 시장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보이는 거죠. 그럼 할머니는 정말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좀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은퇴한 몸이죠. 민수는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평범한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할머니에게서 범상치 않은 면모가 계속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리 회사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회사 말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썩어가고 있어요. 특히 경영진의 도덕성에 문제가 많죠.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할머니, 그런 말씀은 젊은이 진실을 말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당신 아버지인 박대식 회장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아세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께서 저희 집안 사정을 어떻게?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30년 전 일까지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박대식이었습니다. 민수야. 당장 사무실로 와라. 주가 폭락 건으로 긴급 회의다. 통화를 마친 민수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이만 가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두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을 뒤로 하고 민수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수는 아버지의 분노한 표정을 마주했어요. 이 대량 매도의 정체를 찾아내라. 당장.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박대식의 지시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순자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분순 할머니와 함께 맥주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순자야, 너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주식도 알고 스마트폰도 잘 쓰고. 분순의 의심 어린 눈초리에 순자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분순 언니? 사람은 늙어도 배우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로 공부 많이 했죠. 하지만 분순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상해. 평범한 할머니가 아닌 것 같다고. 순자 할머니는 분순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다음 수를 둘 차례였습니다. 며칠 후 박대식 회장은 임원회의실에서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가 하락에 그의 신경은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 주식을 이렇게 털어내는 거야?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찾아내. 당장. 임원들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박대식의 시선이 창밖 정원을 청소하는 인부들에게 머물렀어요. 아, 그러고 보니 그 늙은 청소부는 어떻게 됐나? 인사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아, 김순자 씨 말씀이신가요?
지난주에 해고 처리했습니다. 박대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했어. 쓸모없는 늙은이들은 일찍 정리해야 해. 회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 바로 그 순간 순자 할머니가 회사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분순 할머니가 점심을 함께 먹자고 불러낸 것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민수와 마주친 순자 할머니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젊은이? 오랜만이네요. 민수는 순자 할머니를 보자 반가움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이죠. 그런데 회사 주식은 어떤가요? 더 떨어졌나요? 순자 할머니의 질문에 민수는 착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계속 하락세예요. 할머니 예측이 또 맞았네요. 그때 박대식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순자 할머니를 보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직도 여기 있었나? 해고된 사람이 왜 회사에 들어와? 박대식의 차가운 말투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은. 닥쳐. 늙어서 쓸모없는 주제에 자꾸 얼쩡거리지 마. 보안팀 불러서 쫓아내. 박대식의 모독적인 말에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렇게 거슬리시나요? 거슬린다고. 당신 같은 늙은이가 이 회사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순자 할머니는 박대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30년 전의 카리스마가 번뜩였어요. 회장님, 반드시 후회하실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박대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늙은 청소부 주제에 무슨 큰 소리야?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른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순 언니, 오늘 점심은 다음에 먹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순자 할머니는 서둘러 회사를 나섰습니다. 민수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주식 거래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더 큰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박대식, 네가 나를 늙은 청소부라고 무시했지?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누가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0년간 준비해온 비밀 계좌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박대식 회사의 주가는 사상 최대폭으로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20%가 넘게 떨어진 것이었어요. 박대식은 사무실에서 발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회사 주식이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 민수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어제 만난 순자 할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혹시, 설마.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박대식 회사의 주가 폭락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분순 할머니와 함께 뉴스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어요. 주가 폭락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 도서관에서 오래된 신문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신문을 넘기던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투자의 여왕 김순자 회장, 의문의 실종 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사진 속의 김순자는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윤곽이 어딘지 낯익었어요. 설마? 이분이? 민수는 휴대폰으로 순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어요. 그래요. 한강공원으로 나오세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한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혹시 30년 전에 김순자라는 사업가를 아시나요?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죠?
신문에서 봤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순자 할머니는 한강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분 이야기를 왜 궁금해하세요?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너무 닮으신 것 같아서요. 특히 눈빛이. 그 순간 순자 할머니가 민수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젊은이 정말 알고 싶어요. 네, 알고 싶어요. 그리고 혹시 할머니가 그분이신가요?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나는 김순자예요. 30년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죠. 민수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순자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 아들이 날 죽이려고 했거든요. 바로 당신 아버지가 말이에요.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 내가 사업을 크게 일으켰을 때였어요. 대식이는 내 유일한 아들이었죠. 하지만 그놈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대식이는 내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조작했고 나는 사고를 당했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후로 죽은 것처럼 숨어 지냈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 일이 정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내 친손자에게 말이에요. 네? 친손자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 소중한 손자야. 비록 네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냈지만 말이야. 민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분이 실제로는 자신의 친할머니였고 아버지가 살인 미수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그럼 지금까지 복수를 계획하신 건가요? 그래요. 30년간 기다렸어요. 대식이가 무너지는 걸 보기 위해서 말이에요. 민수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에 대한 연민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복수만이 해결책일까요? 순자 할머니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니? 아버지 편에 설 거야? 아니면.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박대식이었습니다. 박민수, 너 이 상황에 어디에 가 있냐? 당장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민수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저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순자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기억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민수가 떠나간 후 순자 할머니는 홀로 한강을 바라봤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박대식은 긴장한 모습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연일 계속되는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회사를 장악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민수는 며칠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친할머니라는 충격적인 사실과 아버지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30년 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민수의 질문에 박대식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오늘은 주주총회에만 집중해라. 하지만 민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김순자라는 분 아세요? 30년 전에 실종된. 박대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니? 그분이 아버지 어머니였다면서요? 박대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이미 죽었어. 정말 돌아가셨나요? 아니면. 그때 박대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에서 주주총회 시작을 알리는 전화였어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총회부터 무사히 넘겨야 해. 한편 순자 할머니는 집에서 정장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김순자, 오늘이 마지막이야. 모든 걸 끝내자.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30년간 수집한 증거들과 주식 증서들이었어요. 주주총 회장에는 100여 명의 주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대식이 단상에 올라가 인사말을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비록 최근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는 반드시 회복할 것입니다. 그때 총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의 그녀는 청소부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노부인이었습니다. 박대식은 순자 할머니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이 어떻게? 순자 할머니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 저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 김순자입니다. 총회장이 술렁였어요. 김순자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바로 저기 있는 박대식 때문에 말이죠. 박대식은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어머니. 네, 맞습니다. 당신이 죽이려고 했던 어머니예요. 총회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수는 충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머니. 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현재 이 회사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박대식이 저질렀던 일들의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박대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정말 살아계셨군요. 살아있어서 미안하니? 네가 날 죽이려고 했는데 말이야. 순자 할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렸습니다. 주주 여러분,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대식이 어떻게 이 회사를 차지했는지, 그리고 왜 회사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말이에요. 그 순간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할머니 편에 서겠습니다. 박대식은 아들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야, 너 맞아. 아버지, 잘못은 잘못이에요. 할머니께 사과드려야 해요.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자가 자신을 선택해 준 것이었어요. 고마워요, 민수야. 박대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주주총회가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자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문이 놓여 있었는데 투자의 여왕 김순자 화려한 복귀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의 인사에 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 민수, 어서 와요. 앉으세요. 민수는 할머니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됐나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횡령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법이 판단할 일이에요. 민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동시에 연민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후회 안 하세요? 30년이나 복수를 준비하셨는데.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해야죠. 그때 분순 할머니가 모닝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할머니의 개인 비서가 된 분순이었어요. 순자야, 아니 회장님. 차 드릴게요. 분순의 어색한 존댓말에 순자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분순 언니, 그냥 편하게 해요. 우리 사이에 뭔 격식이 필요해요. 분순도 덩달아 웃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순자야, 정말 신기해. 청소부 할머니가 회장님이 되다니. 순자 할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순자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정직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할 거고요.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청소용 걸레였어요. 이건 제가 30년간 사용했던 걸레예요.
앞으로도 이 자리에 두고 볼 거예요. 왜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예요. 권력이란 건 사람을 쉽게 변하게 하거든요. 민수는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에 감동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회사를 제대로 된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수야.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회사 로비를 혼자 걸어 다녔습니다. 30년 전 청소를 했던 그 공간이었어요. 주가 전광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는 자신의 회사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간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옛날 생각이 나서요. 순자 할머니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청소할 때가 그리워요. 그때가 더 평온했던 것 같기도 하고. 경비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임직원들과 함께 오찬을 가졌습니다. 과거 박대식 시절과는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곳이 될 거예요. 계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임직원들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군요. 분순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순자야, 고생 많이 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분순 언니. 30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순자 할머니는 회장실에서 그 옛날 사용했던 걸레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대청소가 끝났네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